네, 안녕하세요. 강남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일빈이라고 합니다. 회피성 인격장애, 성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회피성 인격장애에 대한 DSM 진단 기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판, 비난, 거절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대인 간 접촉을 회피하는 경우, 그리고 자신을 타인이 좋아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은 이 타인과의 관계를 또 회피하는 경우, 창피나 조롱을 당할까봐 내가 아주 익숙한 대인관계 이외에는 새로운 대인관계는 또 피하는 경우, 사회적인 상황에서 비판, 거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거나 집착하는 경우, 그리고 부적절한 느낌 때문에 새로운 대인관계에서 내 행동이나 말들이 억제가 되는 경우, 그리고 내가 당황하는 상황에 처해질까봐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또 회피하는 경우,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활동을 지나치게 주저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매력 없고 어리석고 열등한 존재로 느끼는 경우, 이런 것들이 회피성 인격장애의 진단 기준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전 여러 진단 기준들 중에 스스로를 매력 없고 어리석고 열등한 존재로 느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회피성 인격장애의 핵심입니다. 회피성 인격장애의 핵심, 이 부분이 뭐냐? 바로 수치심이에요. 쉐임이 이 회피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끄러워하는 느낌이겠죠? 근데 어떻게 부끄러워하는 거냐면, 나 자신이 노출이 되면서 드러나면서 그 과정 자체에서 내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느끼는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죠.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부끄러움과 연결이 되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초자아가 있죠?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고 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초자아라는 건 이제 무의식의 영역인데, 이 초자아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잘못한 거를 하지 마,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처벌 기준을 세워주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걸 도덕적 양심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너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는 또 내용이 있어요. 그걸 자아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도달해야 될 바인 거죠. 즉 처벌 기준과 성취 기준이라는 걸 이 초자아가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회피성 인격장애 분들은 이 자아 이상이 좀 왜곡이 되어 있고 과합니다. 성취해야 될 기준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건 나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 무의식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땅히 내가 도달해야 될 부분은 높은데 나라는 사람은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다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무의식상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면은, 사회적 상황에서 내가 드러난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회적으로 높게 부과된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반드시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죠? 부끄러운 존재가 돼버려요. 그 마땅히 도달해야 될 기준에 대해서, 이상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도달하지 못할 게 분명하니까 그게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 상황에 나아갔을 때 곧바로 그게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상황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내가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부끄럽고 열등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이 회피성 인격장애의 수치심과 관련된 핵심 작용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야, 이게 깔려 있으면 사회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 좀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 공포증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이게 좀 달라요. 회피성 인격장애랑. 사회 공포증 환자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비하감, 열등감을 느끼진 않아요. 그냥 사회적 상황 자체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것 뿐이고, 스스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난 열등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즐거운 상황들도 있어요, 때에 따라선. 하지만 회피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은 지속적으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과 부족감, 부적절한 느낌, 그리고 결핍된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은 과거의 연구들로부터 우리가 좀 단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회피성 인격장애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크게 기질적인 게 좀 있어요. 이게 유전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내가 어떻게 바꾸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걸 기질이라고 불러요.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기질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기질을 타고난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기질이 있는 분들은 다 회피성 인격장애로 가느냐? 그게 궁금해서 했던 기존의 연구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끄러움 기질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애착 관계가 안정되어 있던 분과 애착 관계가 좀 좋지 않았던 분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회피성 인격장애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안정된 애착 관계를 이렇게 갖고 있던 분들은 나중에 사회적 상황에서 이제 모의 실험을 했을 때 이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막 각성이 되는지, 떨리고 흥분되는지를 봤는데 그 수준이 의외로 낮은 거예요. 근데 좀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가졌던 분들은 역시나 그런 불안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과 대인 관계를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얘기가 뭐죠? 결국에 어렸을 때 내가 비록 부끄러운 기질이 있다 하더라도 안정된 애착을 갖게 되면은 그런 회피성 인격장애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안정된 애착이라는 게 뭔지를 좀 더 봐야 되죠. 이게 뭐냐? 결국 이것도 공감과 인정이에요. 공감과 인정은 항상 딱 한 가지 정의로 우리가 축약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못하고 실수한 부분은 그냥 감싸주고 수용해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열등하다는 느낌들을 많이 지어내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느낌들을 많이 덜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도 있었어요. 이런 회피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과거에 혹시 많은 좀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궁금해서 조사한 연구였거든요.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이 회피성 인격장애 분들은 소아기 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학습이 되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결국에 나는 또 무시당하고 조롱받을 거야 라는 그런 무의식적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연구들을 이제 기반해서 우리가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느냐를 보면은 결국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안정적인 공감과 애착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인정받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아무리 사회적 상황에서도 내가 위축되더라도 내 능력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 능력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서 내가 떨리고 막 식은땀 흘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당황스러움과 이런 조급증이라든지 스스로에 대한 부적절한 느낌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또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회피성 인격장애나 사회 공포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사회적 상황에 노출시키고 직면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사회적 상황을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노출시킵니다. 오늘은 이런 모임에 나가보세요. 오늘은 여기 가서 이런 발표를 그래도 최소한 한 번 정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킵니다. 그럼 하면서 힘들겠죠. 내가 하면서 불안하고 너무 스스로 창피한 느낌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럼 그 감정들을 또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면담 시간에 또 공감과 인정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공감과 인정,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노출, 이 두 가지가 계속 병행이 되면은 꽤 많은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피성 인격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노출의 측면과 나를 공감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대인관계 측면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회피성 인격장애는 그 근간의 수치심이 핵심입니다. 나 자신이 열등하다는 부적절한 느낌들을 일생을 통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한 발 내딛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주변에서 사회적 상황에 노출하는 것을 이렇게 격려하는 하나의 축과, 그리고 노출되었을 때 내가 느끼는 부적절한 느낌, 부끄러운 느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두 가지 축, 이 두 축을 이용해서 이 회피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회피성 경향들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